탄력이 쩌는 피지컬 괴물 흑인 파이터가 동양무술을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양무술의 변칙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괴물 파이터가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왕따를 당하던 흑인 소년이 가라데를 배워 학교 폭력을 극복하고 UFC 파이터가 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주인공은 뒤돌려차기 KO로 UFC 하이라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라이어 홀. 스턴트 액션 같은 스피닝 백킥으로 게가드 무사시를 잡아냈으며 앤더슨 실바, 크리스 와이드먼의 몰락에 종지부를 찍은 선수이기도 하죠. 그렇게 UFC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글러브를 내려놓은 홀은 불현듯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다시 글러브를 끼기로 결정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아픈 기억들이 그를 지겹도록 따라다니고 있을지 오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유라이어 홀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지하 격투기 대회 고스톱이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음 고스톱 대회는 오는 9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2 지하 1층 102호에서 열립니다. 따로 신청하시거나 등록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7시까지 현장으로 와주시면 되니 편하게 와주세요. 모두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고스톱은 항상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에 본인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을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님께서 연락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영상 보시죠. 1984년 자메이카 태생인 유라이어 홀은 13살 무렵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뉴욕 퀸즈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홀은 말투와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옷이 촌스럽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으며 점점 괴롭힘의 수위가 심각해지는 바람에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치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불량배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버스가 정차할 때까지 가까스로 정신줄을 잡고 있다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망쳤다고 하는데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자 부모님 몰래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결석이 잦아질수록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공부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홀을 지옥에서 꺼내준 것은 바로 극진 가라데였습니다. 16살 무렵 장클로드 반담의 영화와 게임 철권을 좋아하던 홀은 타이거 슐츠만이 운영하는 가라데 도장을 다니게 되었고 첫날부터 어디서 무술을 배웠냐는 얘기를 들을 만큼 자신도 몰랐던 재능이 발견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가라데에 빠지게 된 홀은 학교에 체육관 로고가 박힌 가방을 메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는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딱히 무술 실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괴롭힘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원 폭력에서 벗어난 홀은 이후 극진 가라데 2단을 취득하고 자연스럽게 격투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킥복싱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 올린 홀은 21살의 MMA 프로 무대로 진출, 4연속 KO승을 거두지만 크리스 와이드먼에게 첫 패배를 경험하고 2012년까지 7승 2패 6피니시를 기록합니다. 이를 토대로 존 존스와 차일 소넨이 코치로 참여한 TUF 시즌 17에 발탁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역대급 명장면을 만드는데요. 사람의 반응보다 빠른 뒤돌려차기를 터뜨리면서 데이나 화이트로부터 TUF 사상 최고로 위험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홀은 멋진 세러머니를 보여주었으나 이내 쓰러진 상대를 발견하고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은 무술로서의 기술은 좋아하지만 싸움의 폭력성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평소 스파링 훈련에서도 동료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선전에서 죽장 같은 스트레이트로 8초 KO를, 준결승전에서 기막힌 역전승을 거머쥐며 TUF 17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홀. 이를 토대로 UFC에 입성한 그는 켈빈 가스텔럼과 존 하워드에게 패배하며 퇴출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만 네임드 파이터 크리스 리벤을 잡아내며 부활의 불씨를 지핍니다. 그 뒤 강력한 스트라이커 티아고 산토스와 싸우게 된 홀은 육체를 뛰어넘는 정신력으로 화제에 오르는데요. 그는 골절로 인해 발가락이 뒤틀리는 끔찍한 부상을 당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킥을 난사하면서 그야말로 파이터의 투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라이어 홀의 화려한 KO 퍼레이드가 시작되죠. 그는 론 스톨링스를 상대로 감각적인 패링 앤 카운터로 닥터 스톱 KO를 가져간 다음 파운딩 한 방으로 전위를 꺾어버리며 1라운드 KO에 성공하고 이후 게가드 무사시를 뒤차기와 플라잉 니킥으로 제압하면서 2015년 최고의 업셋이라는 평가와 함께 커리어 최초로 보너스를 수상합니다.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무술가형 파이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홀의 경기는 승패를 떠나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극진가라데 베이스답게 양팔을 내린 스탠스와 근거리에서 번개처럼 발사되는 스피닝킥, 앤더슨 실바처럼 동체 시력에 의존하는 스타일은 어떤 상대를 만나건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홀만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홀의 독특한 스타일은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죠. 레슬링이라는 고질적인 약점과 불안한 타격 디펜스로 데릭 브런슨의 황소 같은 돌격이 무너지고 이어지는 게가드 무사시와의 2차전마저 1라운드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최근 전적 5승 1패에서 순식간에 3연패에 빠져버린 홀은 누구에게나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도깨비 파이터로 굳혀지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의 수준이나 상성이 아니라 주로 컨디션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는 점에서 뭔가 경기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아쉽게도 랭킹이 10위권 밖으로 떨어졌으나 자신보다 4계단이나 높은 크리스토프 자코를 시원하게 잡아내면서 도깨비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홀. 이어지는 상대는 UFC 사전제를 치르는 파울로 코스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근육질 파이터로 가레스 맥레란, 올루웨일 반보쉐, 조니 핸드릭스를 무참히 격파하며 승률 100%의 피니시율 100%를 유지하며 미들급의 돌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과 카운터라는 각기 다른 무기를 지닌 두 사람은 도저히 승자 예측이 불가능한 역대급 명승부를 만들어내는데요. 풀스윙 연타를 견뎌내며 타이밍을 재고 있던 홀은 자존심 대결을 벌이듯이 맞불을 놓기로 결정! 정신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기세에서 눌렸던 코스타의 상대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기적인 맷집으로 꿋꿋하게 전진하자 위태롭던 수비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 코스타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등을 보이며 쓰러집니다. 이렇게 위압적인 코스타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택하는 패기를 보여주긴 했으나 최근 전적 5승 1패에서 1승 4패로 하락세에 빠져버린 홀. 자, 그리고 이어지는 상대는 UFC 데뷔전을 치르는 베본 루이스. 중견급 선수에게 신예를 붙인다는 것은 UFC가 홀에게 거는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UFC에서 거둔 승리보다 패배가 많아진 상황. 여기서도 밀린다면 어렵게 지켜온 랭킹마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심지어 거리 싸움을 밀리면서 이대로 패배하나 싶었으나 극적으로 벼락같은 카운터가 적중! 이 한 번의 공격이 KO로 이어지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끝난 줄 알았던 롤러코스터 본능이 부활하는데요.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주니어와 싸우게 된 홀은 어김없이 그래플링에 발목이 잡히지만 박자를 끌어치는 스트레이트로 다운을 얻어내면서 어려웠던 흐름을 돌파합니다. 그렇게 점수를 따라가던 홀은 또다시 레슬링 약점이 드러나면서 3라운드 내내 백컨트롤을 당하는데요. 누구의 손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시합에서 스플릿 판정으로 홀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그 뒤 자카레 소우자, 요엘 로메로와의 시합이 확정됐으나 상대방들의 사정으로 불발되는 바람에 빅매치를 놓치게 된 홀. 대신 그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였으니 바로 앤더슨 실바의 은퇴전 상대로 낙점된 것입니다. 2013년 와이드먼전 패배를 기점으로 1승 6패 1 노콘테스트를 기록 중인 실바는 사실상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더군다나 동체 시력이나 순발력 같은 신체 능력이 핵심인 실바에겐 45살의 나이는 사실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홀은 동체급 레전드 선수에게 존경을 표하듯이 빈틈없는 운영으로 상대하는데요. 크리스 와이드먼이나 마이클 비스핑이 제시했던 것처럼 현란한 도발에도 페이스를 유지하던 그는 주특기인 카운터를 터뜨리면서 KO 직전까지 몰고 가고 이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면서 깔끔하게 승리하죠. 그렇게 실바의 마지막 무대를 제 손으로 끝내버린 홀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깊은 감사를 전하는데요. 그는 앤더슨 실바를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함께 몸을 섞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소우자, 로메로전의 취소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동기부여를 잃었지만 실바와의 시합이 잡히자마자 열정이 되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홀은 앤더슨 실바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 와이드먼을 만나죠. 락홀드전의 패배를 기점으로 2승 5패를 기록 중인 와이드먼은 승리한 시합들조차 예전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미 한 차례 이겼던 홀에게도 언더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마치 운명의 여신의 장난처럼 앤더슨 실바와 와이드먼의 2차전의 결말과 똑같이 끝나고 마는데요. 로킥을 차는 순간 끔찍한 골절이 발생하면서 겨우 경기 17초 만에 마무리됩니다.
비록 이기고도 찜찜한 승리였으나 어쨌거나 UFC 커리어 사상 최다 연승에 성공한 홀. 타이틀 전선에 합류할 수 있는 시점에서 홀의 상승 곡선은 또다시 꺾이고 말았으니 션 스트링랜드와 메인 이벤트에서 만난 그는 스탠딩부터 그라운드까지 모든 영역에서 밀린 끝에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 뒤 안드레 무니즈와 싸우게 된 홀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합을 날리는데요. 타격을 꺼내기도 전에 그래플링에 잠식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패배를 맞이합니다. 이리하여 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또다시 반복하면서 랭킹 수문장이란 이미지를 깨트리지 못하게 된 홀. 어느새 37살로 미들급 로스터 중 고령축에 속하게 된 그는 부상이나 기량 하락이 아닌 그저 동기부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홀에게서 사라진 줄 알았던 학창시절의 트라우마가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은퇴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은둔 생활을 하게 된 홀은 그토록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고 육체적인 강함을 얻었음에도 마치 괴롭힘을 당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고 PTSD가 터지게 되면서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은퇴 이후 파이터 인생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느낌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홀은 그런 감정을 아무에게도 터놓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만 학창시절 가라데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스스로 일어나 보기로 하는데요. 격투기를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 훈련을 시작했고 때마침 레벤 벨이라는 NFL 선수와 복싱 매치가 성사되자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 시절의 몸 상태를 유지 중인 홀은 특별한 복귀 소식은 없지만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와 관련된 뉴스나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과거의 아픔들을 털어놓고 있는 홀은 가능하다면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흥행을 위한 트래시 토크도 필요하지만 유라이어 홀처럼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MMA의 대중화를 위한 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홀의 굉장히 의미 깊고 감동적인 파이터 인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홀의 멘탈이 그의 피지컬처럼 계속 강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며 학교 폭력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